안녕하세요, 루마픽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리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캐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EOS R8입니다. 엔트리급이지만 막강한 사진과 영상 성능으로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카메라인데요. 그래서 골수 캐논 유저인 저도 사용해봤습니다. 이번에 캐논 코리아와 스위스 발레즈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약 10일간 스위스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사진 작가가 아닌 영상 작가로 참여를 했기에 사진 기능보다는 영상 기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리뷰를 다뤄보려 합니다. 비록 협찬이지만 단점을 가감없이 쏟아내는 저의 톤 앤 매너는 그대로 유지할 터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EOS R8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카메라의 스펙은 뭐 이런 리뷰를 워낙 잘 다루시는 분들도 많고 캐논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EOS R3부터 R5C, 뭐 R6, R6 Mark2, R5 등 다양한 카메라를 모두 섭렵한 제 경험에 비추어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의 포지션은 브이로그 여행용 카메라예요. 그래서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이 특징이죠.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무게를 재봤는데 배터리를 장착하고 메모리 카드도 장착한 상태에서 무게를 측정했더니 475g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이 상위 기종인 R6 Mark2가 모두 장착했을 때 600g 후반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0g 이상 더 가벼운 편이죠. 그리고 이런 경량 카메라는 그립감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슬림하고 얇은 바디인데 이 손을 잡는 부분이 굉장히 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손이 크지 않은 사람도 딱 잡았을 때 착 감기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은 여기에 스트랩을 달아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하는 편인데 얘는 스위스 여행 때 그런 거 없이 그냥 들고 다녔어요. 그래도 굉장히 그립감이 좋고 지지력도 좋았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논이 이제 보급형에도 이렇게 동영상 사진 전환 버튼을 넣어줬어요. 보통은 모드 변경 다이얼에 동영상 전환 버튼이 있었죠. 이게 은근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AV 모드에 있다가 동영상으로 돌리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터치로 이렇게 한 번에 되니까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셔터음인데 셔터를 전자선막으로 설정하고 셔터를 눌러봤을 때 셔터음이 나쁘지가 않아요. 뭐 찍는 맛까지는 아닌데 정확히 찍히고 있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 라인에 탑재되었던 우리 렌즈 화각 표시 기능이 탑재돼 갖고 굉장히 확인하기가 편해요.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이게 지금 몇 밀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기 숫자가 떠 갖고 바로 이렇게 줌을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50mm, 뭐 70mm, 105mm까지. 네. 이런 식으로 화각을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어서 내가 선호하는 화각이 몇 밀인지도 확인하기에 용이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주관적인 특징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뷰 부분인데 바로 단점 낱낱이 파악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터리. 뭐 이거는 워낙 언급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얘가 사용하는 게 LPE17, 그러니까 예전에 EOS M 미러리스에 들어가던 배터리 타입인데 저도 예전에 EOS M 미러리스를 여러 대 소유해봤지만 그때는 배터리가 그렇게 짧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워낙 고성능으로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성능이 이 R8의 성능을 좀 버거워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실제 느끼는 체감 지수를 말씀드리면 4K 60p 기준으로 이 상위 기종의 LPE6NH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보다 한 3배 정도 빨리 배터리가 소모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왼종일 촬영했을 때 배터리 한 4개 정도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얘를 슬림하게 만드느냐고 배터리를 좀 작은 규격을 사용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좀 더 두꺼워지더라도 기존의 캐논 배터리를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바디 손떨방이 없습니다. 얘가 여행용 브이로그 컨셉의 카메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들고 걸어가면서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브이로그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손떨방이 강력한 카메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포지션에 어울리게 바디 손떨방을 넣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캐논의 렌즈 IS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IS가 탑재된 렌즈를 장착하고 디지털 IS를 작동시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떨리면서 갈 때 좀 봐줄만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IS보다는 렌즈 IS의 성능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문에 IS가 탑재된 렌즈를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작성의 불편함인데 이게 캐논의 중상극기 카메라를 사용하신 분들은 바로 느끼실 거예요. 여기 후면에 휠이 없다는 거. 이 휠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메뉴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셔터 스피드나 ISO 조리개 변경 값을 넣어서 바로 변경한다든지 굉장히 다용도 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쓸데없이 이렇게 돌리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중국기 이상을 사용해 본 분들이 확실히 느끼는 부분이고, 이제 막 카메라를 구입한 엔트리 유저라면 뭐 이게 있어서 편한가? 이런 생각은 굳이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많이 언급했지만 타사보다 캐논의 UI가 굉장히 편하고 터치감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터치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크게 이질감 없이 바로 메뉴 터치를 하고 윗면에 휠로 이렇게 메뉴 변경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단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계식 셔터가 없다는 거. 보급기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기계식 셔터를 미탑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도 역시 그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전자선막, 전자식 셔터 이 두 가지 모드만 지원을 하는데 전자선막에서는 4000분의 1초, 전자식 셔터에서는 16000분의 1초까지 셔터 스피드를 지원합니다. 이게 정보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식 셔터의 단점이 좀 있어요. 보켓 잘림이라든지 플리커 현상, 그리고 롤링 셔터 왜곡에 의한 젤로 현상,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단점으로 꼽히는데 제가 스위스 때 영상 작가로 영상만 촬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도 롤링 셔터 왜곡이 안 좋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젤로 현상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10일간 다양한 조건에서 사용해 봤는데도 영상을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확인해 봤는데 뭐 왜곡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발생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롤링 셔터 왜곡 성능은 꽤 준수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자식 셔터가 대세인데 뭐 이런 단점들을 없애려면 어떡하느냐? 캐논 R3 사시면 돼요. 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기계식 셔터보다 좋다고 느낄 정도예요. 뭐 뜬금포 갑자기 R3 홍보인데 플래그십을 한번 써보면 왜 써야 되는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메모리 슬롯이 하단에 있다는 거. 이거는 대부분의 경량화된 그리고 소형화된 카메라들이 가진 메모리 슬롯 방식이죠. 근데 요새는 몇몇 카메라가 소형인데도 이렇게 왼쪽에 따로 메모리 슬롯을 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번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도 하단에 슬롯이 있어서 이 짐벌을 장착했을 때나 그리고 삼각대를 장착했을 때 메모리를 교체해야 되면 굉장히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대용량의 메모리로 그냥 끝까지 가세요. 그게 저는 오히려 편리하더라고요. 물론 용량이 클수록 돈은 들겠죠. 몸이 편하려면 돈을 써야지 어쩌겠습니까. 자, 이렇게 5가지로 제가 느낀 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R8의 장점. 자, 첫 번째는 논크롭 4K 60p. 이게 엔트리급에서 넣어줬다는 게 정말 혁신적인 것 같아요. 타사에서는 중국기에서도 4K 60p로 가면 크롭이 되거든요. 근데 캐논의 R8은 심지어 보급기인데도 4K 60p에서 크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네마틱한 영상을 주로 촬영하신 분들은 4K 60p에서 크롭이 된다 안 된다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가 됐든 일단 60p로 찍어놓고 나중에 슬로우를 건다든지 스피드 램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K 60p에서 크롭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메라 전 브랜드를 통틀어서 엔트리급에서 4K 60p가 크롭이 안 일어난다는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화질. R8의 4K 화질은 6K 오버샘플링으로 촬영해서 4K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촬영 후에 컴퓨터에서 푸티지를 확인해보면 선명도라든지 화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상위 기종인 R6 마크2와 비교해도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R6도 제가 소유하고 있는데 R6보다 얘가 화질이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영상에서는 얘가 하극상을 일으킨 바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F 정말 좋습니다. 이게 R6 마크2에 들어간 듀얼픽스 AF2와 딥러닝 AF 기술이 그대로 탑재됐는데 실제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해보면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끌고 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AF가 얼마나 좋은지는 댄스 영상을 촬영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는 상황에서도 AF를 얼마만큼 끈질기게 잡는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꽤 좋은 AF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엔트리급이지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뢰감 있는 AF로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는 색감. 저는 캐논 하면 화사하고 투명한 색감이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모델에 따라 색감의 개성이 좀 달랐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EOS R8은 제가 생각하는 캐논 특유의 색감을 그대로 탑재한 것 같습니다. 이 전작인 EOS RP가 캐논 유저들 사이에서는 색감이 좋다고 굉장히 정평이 났었거든요. 그 DNA를 그대로 계승해서 화사하고 투명한 색감을 잘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로우로 찍고 혹은 C록으로 찍어서 보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룩을 잘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촬영해도 카메라가 가진 고유의 색감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디폴트 세팅된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는 편리한 타임랩스 생성 기능. 네, 이게 타사에서는 타임랩스 찍으려면 뭐 일일이 인터벌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슬로우 앤 킹 모드로 일일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캐논은 타임랩스 설정 기능이 굉장히 편리해요. 그냥 메뉴 들어가서 인터벌 촬영 시간 설정하고 뭐 촬영 매수 설정하고 바로 녹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촬영한 다음에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게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후작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 브이로그나 여행 영상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타임랩스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6번째는 영상 성능. 제가 앞선 장점에서도 몇 개 언급해 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다양한 바디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프로급 바디도 있고 뭐 중국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바디를 사용 중인데, 그런 바디들과 비교해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영상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 퀄리티가 좋냐 나쁘냐는 실제 후작업을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색 보정을 할 때 색이 자연스럽게 먹는 정도, 혹은 노출 보정을 할 때 DR이 얼마만큼 내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지,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 퀄리티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여행 영상 편집하면서 느낀 거지만 전혀 모르겠어요. 네, 이건 진짜로. 물론 영상 코덱에 오라이가 빠진 것은 좀 아쉽지만, 이거는 뭐 이 위급도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단순히 영상 퀄리티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진짜 크게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영상용 바디로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사진 성능에 대해서 뭐 언급 안 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간단하게만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진 품질은 아주 좋다. 이 상위급들과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의 품질에 관해서는 제가 예정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캐논 ODmark3 정도에서 이미 완결됐어요. 제가 ODmark2, 4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만 EOS R3로 촬영한 사진 품질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제 실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네. 그럼 뭐하러 비싼 최신 바디를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편의성 차이입니다. 뭐 AF라든지 이 조작성, 내가 원하는 구도와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소요되는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편리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지 퀄리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거는 이제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스펙상으로 보면 DR이 훨씬 좋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실제 편집해보면 뭐 DR도 큰 차이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중요한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까지만 지원하는 것 빼고는 사진의 품질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무리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EOS R8을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냐 하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영상에 입문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고성능의 입문용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가성비 있게 영상용 카메라 세팅을 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부합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찬이지만 영상용 바디로는 진짜 잘 나왔어요. 자, 그럼 저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